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6페이지 1번 문제, 서술형 1번 문제는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보니까 선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리고 여기 A 이렇게 써 있는데 M이라는 점은 선분 AB의 중점이에요. 그러면 M은 이렇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렇게 같다는 얘기가 됐어요. 맞지? 그리고 또 뭐라고 써있니? N은 AC의 중점이에요. N, AC. C가 이쯤에 있다고 그러면 AC의 절반 한 이쯤에 N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또 같다는 얘기예요. 적정한 맞지? 자, 그런데 성분 AB는 20초. 성분 BC는 16이라고 얘기할 때 N의 길이를 구하래. N과 N의 길이. 근데 이런 문제 보면 뭐부터 하라고 얘기했었냐면 가장 짧은 성분의 길이를 기준으로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일단 성분 AB를 중점했으니까 이 길이를 A라고 잡아볼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A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지? 그다음 성분 AC의 중점을 반투성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B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문제를 자, 그런데 N과 N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 보니까 A에서부터 B까지가 24 그리고 B에서부터 C까지는 16이라고 했거든. 그럼 전체 길이는 몇인 거예요? 전체 길이는 40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전체 길이를 표현한 게 B와 B를 더하면 전체 길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AC 길이가 42이고 AB AC의 성분의 길이는 AN 더하기 AN 더하기 NC를 더하는데 B와 B를 더하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 B는 AC 길이니까 40이 될 거고요. B는 20이라는 길이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인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20. 여기도 2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M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M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어떻게 우리는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까? 아, BC를 알려줬구나. 16이라고. 맞지? 그러면 두 번째. 자, 성분 AC 길이는 40이 되는데 그 AC 길이는 A에서부터 B까지 그리고 B에서부터 C까지 더하면 되는데 성분 AB 길이는 A 두 개를 더해주고 성분 B에서 C까지 길이를 더해주면 되니까 40은 2A 플러스 16이 돼서 2A는 24가 되겠구나. 그래서 A는 12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결론이 나왔지. 뭐 하면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길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아니지요? 쏘리 어디까지의 길이를? A까지의 길이를 ML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ML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ML의 길이는 뭐니까 N 길이 뭐니까 A에서 N까지의 길이에서 A만큼 길이를 빼주면 됩니다. 여기서 N까지 길이에서 요만큼 길이 AM의 길이를 빼주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결론 세 번째 뭐야? A에서 N까지 길이에서 A에서 M까지의 길이를 빼준 게 바로 3분 M이 된다는 거다. 자, 어때? AN 길이는 어떻게 될까? A에서 N까지의 길이인데 여기까지 길이는 정확히 20. 여기서 A에서 N까지 길이를 빼래. A에서 N까지의 길이는 정확히 A. A는 근데 12.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8이 되는 거죠. 자, 이번 문제도 우리 지난 시간에 가게 대한 것도 배웠는데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O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C라고 잡아놓고 그만큼 사이각은 X가 아니라 Y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D 주고요. 그 사이에 있는 이만큼의 각은 24도다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또 2라는 점을 주고 이만큼은 X라고 했고 그만큼을 100라고 했고 또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지? 99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각 X에서 각 Y를 빼고라는 얘기겠지. 이 하나하나 같이 볼게요. 일단 이거예요. 얘가 90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각의 크기가 90도라는 얘기고 여기 사이에 있는 게 X고 여기 사이에 있는 게 24도니까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되죠? X와 24를 더했더니 정확히 90이 됐다는 거지. 따라서 등식의 성질을 해서 X는 90에서 24를 빼면 되니까 66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여기부터 여기 전체 이만큼은 무슨 각이 되는 거지? 180이 되는 건데 평각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Y에다가 이만큼이 Y가 있어서 거기에다 24를 더하면 그 다음 100도를 더해보면 정확히 평각이 180도가 나와요. 그래서 Y 더하기 더 몇이죠? 133. 따라서 Y는 등식의 성질을 위해서 180에서 뭐를 133을 빼면 되겠지. 37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X에서 Y 값을 빼라고 했으니까 66에서 47을 빼면 되겠네요. 19도가 있는데 답이 되겠지. 맞아요? 계산 잘했어요? 모르겠어요? 세빈아, 선생님 계산 잘했니? 계산 틀린 거 없니? 못 찾겠어? 못 찾으면 계산 틀린 데가 없는 거고.
은호야, 틀린 게 있어 없어? 아,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90에서 24 빼면 60은 맞아요? 이거 더하면 130은 맞지? 180에서 133 빼면은 47 맞니? 그럼 66에서 47 빼면 66에서 46 빼려고 그러면 딱 20이죠. 근데 거기다 1 더하면 되는, 1 더 빼면 되는 거야. 그럼 19 맞겠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이 잠깐 지우고 좀 볼게. 자, 그럼 뒤에 있는 네 문제 중에 우리 3번만 풀어볼 거고요. 나머지 세 문제는 나대로 풀어보기. 자, 3번 문제 보니까 이렇게 L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A, B, C, D가 있고 요 직선 위에 있지 않은 E라는 점이 있어.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중 두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 서로 다른 직선 개수를 A라고 얘기하고요. 반직선, 서로 다른 반직선 개수를 B라고 하고요. 그때 A 플러스 B를 구하는 건데 우리 세윤이가 이거를 아직 배우지 않았었던 거야. 그래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 직선을 표현할 때 직선 AB라고 하면 직선이라는 건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없다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 직선 AB 이렇게.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얘는 어떤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나는데 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선 BA하고 직선 AB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선분 AB이라고 얘기하면 짝대기만 듣고 선분 AB 하는데 얘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 그럼 뭐하고 같겠어? 성분 BA하고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도 똑같아. 직선이랑 성분이. 그런데 반직선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반직선 AB 얘기하면 뭐냐면 반만 끝이 없다는 거야. 그때 여기에서 이 처음에 쓴 A는 출발점이라고 하고 요 B를 뭐라 그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쓰냐? 반만 직선인 거니까 한쪽만 화살표 방향을 해주고 A, B. 그럼 이 말의 의미는 A에서 뭐 하는 거야? 출발해서 B 방향으로 끝없이 간다는 거예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반직선 BA와는 서로 다르다는 거지. 반직선 BA는 뭐겠어?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봐. 이 N이라는 직선은 딱 하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A, B, C, D는 한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기 때문에 직선 AB 어때? L 나오겠지. 직선 CD 해도 L밖에 안 나오겠지. 직선 AD 해도 L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 네 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요게 또 들어갔잖아요. 요 직선이 있지 않은 점. 얘를 이용하면 직선이 이렇게도 하나 나오겠지. 이렇게도 나오겠지. 이렇게도 나올 거고 이렇게도 나오겠지. 추가로 4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직선의 개수는 5개. 자, 그러면 반직선은요. 여기 반직선은 일단 여기에서 몇 개 나올까? 이거 두 점으로 2개 나오는 거야. 왜? 여기서 출발해서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2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몇 개 나오겠어? 2개? 여기서도 몇 개 나오겠어? 여기서도 그럼 여기 이 점 때문에 얘네들하고 여기서 총 8개가 나오겠지.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 있는 4점을 이용할 거예요. 반직선은 A에서 출발해서 맞아요? B 방향이면 다 같은 반직선이라고 맞아? 그럼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가 있어. 그런데 또 다른 반직선이 어디 있겠어? B에서 출발해서 C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하고 얘하고는 초록색하고 빨간색은 다른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 더 C에서 출발해서 D 방향으로 가는 또 반직선이 있을 수 있겠지. 이해됐니? 좋아. 그러면 D 방향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건 없어. 더 이상 뒤에 점이 없잖아.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 수 있어? C 방향으로 가는 거, 요 다른 반직선이 나올 거고, 또 뭐 있어? C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 마지막으로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 서로 다른 반직선이 요 4개의 점에서 6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14개가 서로 다른 반직선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넘기면 이제 중간한 마무리가 있거든요. 중간한 마무리에서는 자 스텝 1은 전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선생님은 오늘 실력 가지기 2단계 문제에서 일부 문제 뽑아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서 13번 그리고 16번과 그리고 13번, 17번, 18번 이렇게 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13번은 이렇게 반원이 있대. 반원. 그런데 여기에 찍혀있는 점을 보니까 A, B, C, D, E 이렇게 5개의 점이 찍혀있어. 근데 뭐라고 쓰니?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하고 반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근데 이거 그래서 오늘야 이거 예전에 설명했을 때 기억나니?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점 3개 이상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점이 지금 한 직선에 4개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직선의 개수는 딱 하나밖에 없다. 반직선은 6개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 얘네 3점일 거야.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점 A, B, C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몇 개인 거야?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점 A, B, C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하나예요. 하나.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보는 거지. D점하고 얘하고 만들 수 있는 직선 몇 개 있어? 하나야. 둘, 셋. 맞아요? 그럼 얘하고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 둘, 셋. 맞아요? 거기에다가 요거까지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추가로 몇 개가 생겨? 7개. 이게 직선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두 번째는 뭘 구하겠지? 반직선의 개수. 반직선의 개수. 전 문제고 거의 흡사한 문제인데, 자, 봐봐. 점 A, B, C로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 하나, B에서 출발해서 C 방향 하나. 두 개 나오지? C에서 출발해서 B 방향,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 4개 나오겠지. 그래서 4개. 거기에다가 플러스 뭘 해줘야 되니?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반직선의 개수가 몇 개 나온다고? 2개. 이 점과 이 점도 2개. 이 점도 이 점도 2개. 그럼 얘하고 이용해서 몇 개 나온 거야? 6개 나왔지. 그럼 여기서도 몇 개 나와? 6개 나와. 그럼 추가 12개가 됐어. 거기에다가 D와 E로 만들 수 있는 반직선 또 2개가 나오는 거지. 따라서 여기가 몇 개가 돼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B에서 A를 빼라고 그랬죠. 18에서 8을 빼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10이 돼요. 다음 17번 우리가 배운 거 이렇게 A라는 점, 여기 2라는 점, 여기 5라는 점 있고 이렇게 있고 C 이렇게 B 이렇게 D. 근데 여기 이렇게 직선인 거구나. 이렇게 직선. 여기가 G. 여기도 이렇게 직선이 된 거야. 이렇게 F 이렇게. 자, 그런데 GOF의 각을 구하라. GOF. 요만큼의 각을 구하는데.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 보니까 여기부터 각 BOC는 정확히 같대 뭐하고 각 AOB 의 3배와 같다.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는 길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B각이 훨씬 큰 거야. AOB보다 3배. 그러니까 AOB가 어디래? 여기 들어가는 이 각의 크기를 A라고 하면 이 각의 크기를 내가 뭐라고 했다고? A. 그럼 3하고 A를 곱한 거잖아. 뭐가? BOC. BOC. 여기는 3A.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알려준 정보는 뭐냐? DOE. 각 DOE는 거꾸로야. 4분의 1, 각 COE. 요거 등식의 성질을 여기서 이렇게 해요. 선생님은 유리수로 나오면 항상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면 정수로 고쳐주는 게 가장 좋아. 그러니까 양변에 몇을 곱할까? 4를 곱하는 거예요. DOE는 COE. 그럼 이거는 각이 누가 더 큰 거야? COE가 더 큰 거야. DOE의 각보다 4배. 그러니까 작은 각 DOE 얘가 B라고 얘기하면요. COE 이 전체가 4B가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B야. 근데 요 이만큼이 B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 이만큼을 몇 A라고 쓰는데 3B라고 쓰면 되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게 정확히 뭐야? 직선 AOE가 평각인 거란 말이야. 그럼 얘하고 전체를 다 더하면 몇이 돼야 돼? 180. 근데 A가 총 몇 개 있어 이거? 4개. B가 총 몇 개 있어? 4개. 맞아요? 여기 3개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3개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첫 번째 식이 뭐야? 4A 더하기 4B는 180이 되겠구나. 됐어요? 근데 이거 양방에 똑같이 4로 나눌 수가 있잖아. A 더하기 B는 이거 4로 나누고 얘도 4로 나눈 거야. 그럼 얘도 4로 나누면 4, 4, 16, 4, 5, 20. A 더하기 B는 45도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자,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요만큼을 가진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학습 뭐야? 얘하고 이렇게 이직선하고 만났을 때 이 교각이 되는데 이 마주보는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였지? 막복지각. 막복지각은 항상 그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여기가 B인 거니까 여기가 B가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자, 끝난 거야. 요 이만큼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지? 평각이 되는 건데 우리는 여기 x 이만큼의 값을 구하라는 건 평각에서 뭐를 빼주면 돼? a와 b의 값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결국 a와 b의 더한 값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마지막 두 번째 뭐야? 우리가 원하는 값 GOF는 180에서 45도만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35도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계가 나왔어.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시침과 분침. 자, 근데 요즘 세상이 지금 몇 너 시계 차고 있는데 초시계니? 초시계 있어? 요즘 시계 이 세상에 초시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전자시계 숫자로 바뀌지 맞지? 이거는 굉장히 옛날 문제라는 거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동그란 시계가 있어요. 이렇게 시계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가 있지. 여기가 정확히 10이라고 써 있어. 맞지? 여기는 뭐라고 써 있지? 3. 여기는 6. 여기는 9.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에 1, 여기에 2, 여기에 4, 여기에 5, 여기에 7, 여기에 8, 여기에 10, 여기에 11. 맞지? 이렇게 12칸으로 이렇게 나눈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그거는 아니야? 시침 바늘이 커, 분침 바늘이 커?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잖아. 분침이 더 길다는 건 아니? 예를 들어서 1시 20분이라고 해볼게. 그럼 시침은 어느 쯤에 있을까? 이만큼이 있겠네. 그럼 분침은 이렇게 되겠지. 1시 20분 맞지? 그럼 문제가 뭐냐면 저 시침과 저 분침이 이루는 각도, 작은 쪽의 각도가 몇 될까? 뭐 이런 문제들이거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분침이든 시침이든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기준을 뭘로 잡았다는 거야? 기준을 분당 얼마큼 움직일까? 를 생각해보세요. 초당 얼마큼 움직일까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아직 중등 과정에서는 분당 얼마큼 움직일까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분침부터 생각을 해볼까? 자, 분침은 이렇게 긴 바늘이거든? 1시간 동안 어디까지 움직여? 한 바퀴를 돌아버리지. 분침은 1시간 동안 한 바퀴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1시간 동안이라고 했으니 얘를 분으로 바꾸면 60분이 되는 거고, 한 바퀴라고 했으니까 얘를 각도로 바꾸면 360도가 되겠지.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분침이 분당 얼마큼 움직일까? 60분당 360도로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등식의 방식이야. 얘를 1분으로 만들려면 몇으로 나누면 돼? 60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걸 60으로 나눴으니까 얘도 60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분당 6도를 움직이는 거예요. 분침은 분당 몇 도? 6도를 움직이시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침이야, 시침. 그러면 시침되지 마 라는 건 뭐야? 시침되지 마 그러잖아. 그러면 시계 시침되지 말라는 얘기고, 재미없어? 시침되지 마 들어봤죠? 이게 무슨 뜻이야? 해보면 시침되지 마가 무슨 뜻이야? 써본 적은 있어 없어? 없어? 그래? 여러분은 써본 적 있어 없어? 솔직히 없어? 알겠어. 시침은 자 1시간 동안 얼마큼 움직이냐면, 자 12시부터 시침이 움직여서 1시간이 됐어. 그러면 시침이 어디까지 오는 거야? 정확히 여기 1까지만 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 1시간 동안 이만큼만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거든. 정리는 이따 하고 풀어주세요. 시침은 1시간 동안 정확히 요 숫자와 큰 숫자 사이 요만큼만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몇 칸이? 12칸이라고 하는 거야. 맞아? 한 칸, 세 칸, 총 12칸이 있다고. 그럼 360도를 12칸으로 나누면 몇 도야? 한 칸의 크기가 30도가 되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침은 1시간 동안 30도로 움직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내가 기준을 뭘로 잡았다고? 분당 얼마나 움직이냐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뭐야? 1시간이라는 건 60분. 그럼 내가 뭐로 바꿔야 돼? 얘를 분당 얼마큼 움직여야 되냐? 60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럼 얘는 1분당 얘 60으로 나누면 0.5도가 나오는 거야. 30을 60으로 나눈 거니까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은 0.5도. 맞아요? 얘가 핵심이야. 분침은 분당 6도, 시침은 분당 0.5도로 움직인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갈 건데, 두 번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기준이라면 두 번째 기준은 항상 시계는 이 12시가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움직이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뭐 5분, 10분, 15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12시를 기준으로, 여기에 바늘은 없지만 항상 12시를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12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자, 이 문제를 보면 시침은 어디까지 움직였을까요? 요만큼 움직인 거예요. 분침.
정확히 어디까지 움직였어? 4까지 움직였어. 그런데 이거 한 칸당 몇 도라고 그랬지? 30도를 4칸 움직였으니까 20분 동안 맞아요? 분당 몇 도? 6도를 곱해서 120도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정확히 20분인 거니까 30도가 4번 움직였구나 해서 120이라고 잡아도 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각의 크기가 120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 시침은요 20분 동안 움직인 거잖아. 그럼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 여기서부터 움직였다 그러면 1시간 하루도 더 움직이는 거잖아. 맞지? 이 1시를 기준으로 20분 동안 이만큼 움직인 거지. 맞아요? 아, 그러면 시침은 20분 동안 얼만큼 움직였냐면 분당 몇 도? 0.5도. 0.5도를 움직였어. 그럼 얘가 움직인 각도는 20 곱하기 0.5니까 몇 도지? 10도만큼 움직인 건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가? 이만큼이 10도라는 거야. 근데 첫 번째 기준점이 뭐냐면 12시였어. 한 칸 하고도 10도만큼 움직였으니 여기는 30 플러스 10만큼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총 40도만큼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딜 구하라고 그랬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 이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 전체 각에서 이만큼의 각을 빼기만 하면 되겠지. 아, 120에서 40을 빼면 되니까 80도구나. 알겠어요? 쉽지 않아. 그럼 이 문제 몇 번이지? 18번 문제. 또 같은 원리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18번 보니까 이렇게 큰 원 모양의 시계가 있다 이거야. 자, 그런데 4시 40분을 가리킬 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중 작은 쪽의 각을 구하시오. 4시 40분이래. 그럼 여기가 3시고 여기가 정확히 6시, 여기가 9시, 7, 8, 여기 4, 5. 자, 4시 40분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원의 중심. 자, 보면 분침이 정확히 8을 가리켜야 되고요. 시침은 4보다 조금 더 내려갑니다. 지금 이 중에서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다? 분침은 분당 6도, 시침은 분당 0.5도. 그런데 기준점은 항상 어디를 12시를 기준으로 분침은 몇 분 동안 움직인 거야? 40분 동안 움직인 거야. 분침은 40분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곱하기 6 하면 되죠. 그러니까 몇 도 움직였다고 할 때 240도를 움직인 거야. 즉 여기 빨간 선부터 여기 분침이 있는 빨간 선까지 총 각도가 몇 도? 24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시침을 봐야 되는데 시침도 40분 동안 움직였단 말이야. 시침도. 그런데 얘는 0.5도만큼씩 움직이는 거야. 맞아요? 그럼 얘는 몇 도? 20도만큼 움직였다는 건데 어딜 기준으로 20도? 4시를 기준으로 20도만큼 움직였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크기는 몇 도인데? 총 한 칸당 30도인 게 4번 움직이고 20도를 더 움직였다는 거지. 그러니 여기 기준으로
시층까지 움직인 가게 크기는 요만큼의 크기는 120에다가 20을 더 더해야 된다. 이해됐어요? 그럼 140만큼 움직였다는 거죠. 이제 답이 보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게 240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게 140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각은 240 마이너스 140 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정답 100도야, 100도.